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난소암 환자분들이 워낙 진단 시에 3기, 4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치료하면서도 걱정이 많고 표준 치료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재발의 위험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많잖아요. 이랬을 때 제가 보완 치료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난소암에 있어서 그래도 희망적일 수 있는 보완 치료 셀레늄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난소암 환자분들 중에서 셀레늄 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셀레늄이 어떤 식으로 난소암에 작용해서 암세포 사멸에 도움을 주는지 이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좋은 논문을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논문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충분히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2023년도에 발표한 이제 실험 논문이에요. 이제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은 난소암 세포를 가지고도 실험을 하고 그다음 이 난소암을 이제 실험 동물에 만들어서 여기에도 실험을 한 실험 논문이고요. 이런 논문을 이제 전임상 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먼저 하기 전에 하는 논문을 전임상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전임상 논문이에요. 논문의 수준이 높은 아주 좋은 실험 논문이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저는 오늘 3개의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골자는 이거예요. 그동안 고용량 셀레늄이 난소암 세포 사멸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말로 난소암에 있어서 고용량 셀레늄이 난소암 세포를 사멸시키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는 어떤 식으로 왜 고용량 셀레늄이 난소암 세포 사멸을 일으킬까? 자, 그거를 입증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요. 난소암 세포에 고용량 셀레늄을 처리를 했을 때 난소암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증명을 해요. 근데 농도가 중요하다. 농도가 고농도가 됐을 때 가능하다. 이거를 증명을 했고 두 번째 실제로 마우스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어느 농도까지가 마우스에서는 안전했는지 자, 그것도 보여주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게 또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면 고용량 셀레늄이 무엇을 통해서 난소암 세포 사멸을 일으키냐. 자,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철 의존성 지질 세포막 파괴예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결론은 뭐냐면 고용량 셀레늄을 하면요 세포막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적으로 난소암 세포에 선택적으로 정상세포막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난소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세포막을 파괴하더라. 세포막을 파괴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 세포막에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막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페롭토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철 의존성, 지질, 산화, 파괴. 그러니까 철이 뭔가 의존이 되면서요. 지질 세포막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파괴되는 이 현상, 이거를 이제 페롭토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현상을 통해서 고용량 셀레늄이 난소암 세포를 파괴하더라. 자, 이거를 증명한 논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논문에는 그래프가 워낙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3개만 가장 중요한 거 뽑았고요. 자,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가로축 이 SS라고 나와 있는 게 소디움 셀레나이트라고 이제 셀레늄 처리의 농도를 이야기하고요. 세로축이 셀 데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소암 세포의 사멸 퍼센트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소암 세포를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난소암 세포에다가 셀레늄을 농도별로 처리를 했을 때 셀 데스가 얼만큼 나타났느냐를 나타내는 주는 건데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대조군 하나도 처리 안 한 것부터 농도를 계속 올리죠. 올렸을 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농도는 세포 실험에서는 333. 자, 이 농도가 됐을 때 그 전까지는 20 미만으로 셀레늄 처리 하나도 안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다가 333이라는 농도가 됐을 때 그때서야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40% 이상으로 난소암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이건 농도 의존성이다. 저용량이 아니라 어떤 임계점 농도 이상으로 셀레늄 처리가 됐을 때 난소암 세포 사멸이 증가하더라.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논문을 보면요.
조금 저용량을 할 때도 리피티드 도스라고 해서 여러 번 했을 때, 한 번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치료를 했을 때 또 세포 사멸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증명해요. 그러니까 농도가 중요하고 스케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레늄 농도에 의존해서 난소암 세포 사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난소암 세포 사멸이 일어날까?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를 우선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막대 그래프인데, 자, 이거의 가로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E. S는 이제 셀레늄을 뜻해요. 근데 가로축에 S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아래 F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실험 약 처리를 한 거거든요. 제가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리피드 퍼옥시데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질 과산화라고 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가로축에서 셀레늄을 농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난소암 세포에다가 이제 셀레늄 처리를 했을 때 이 세포 안에서 세로축에 뭘 나타내 준 거냐면, 이 세포 안에서 지질 과산화라는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지질 과산화라는 건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지질, 그러니까 세포막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느냐 농도를 비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처음 4개의 막대 그래프 보면은 농도가 저 농도에서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도 또 333, 딱 이 농도가 됐을 때, 자, 셀레늄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딱 1.5배 정도 뭐가 늘어나요? 지질 활성산소의 양이 1.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셀레늄을 처리했을 때 진짜로 난소암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느냐,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 아까 이 그래프 바로 전에도 중요한 농도가 333이라고 그랬어요. 333이 됐을 때 난소암 세포 사멸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도 333이 되니까 뭐가 많아졌냐, 1.5배 이상으로 차이를 많이 낸 게 뭐냐면 세포 내에서 지질 활성산소의 양, 지질에 생기는, 세포막에 생기는 활성산소의 양이 1.5배 이상으로 늘어나더라. 자, 이 그래프에서 처음에 이제 4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고, 그 가운데로 딱 옮겨가서 또 4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뭘 한 거냐면, 이 4개의 막대 그래프는 밑에 보면은 셀레늄 농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로축에 보면은 SE 말고 그 밑에 FE라는 게 있어요. FE가 있고, FE라는 거에서 농도 처리가 보면 30,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말씀드릴 때는 이 FE라는 거는 처리 안 하고 셀레늄만 처리했을 때고, 지금 이 가운데 4개의 막대 그래프는 셀레늄도 처리하지만 페로스타틴이라는 페롭토시스, 철의존성 세포 과지질화를 막는 약품이 있어요. 그 약을 처리했을 때 실제로 아무리 셀레늄을 많이 처리를 해도 암세포 내에서 세포막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늘어나지 않더라.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셀레늄이 어떤 기전으로 난소암 세포를 사멸시키냐, 이제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이분들이 가설을 세운 거는 세포막 지질 과산화, 그러니까 세포막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난소암 세포를 사멸시킬 거다라는 거를 가설을 세운 거고, 그 가설에 맞게 이 과지질이 많이 생기는 거를 막는 약, 그러니까 F라는 약을 처리했을 때 딱 맞아 떨어져서 지질막의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아무리 333이라는 농도의 셀레늄을 투여하더라도 올라가지 않더라.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어떨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궁금한 건데, 자, 마우스에 난소암을 주입을 해서 난소암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틀 간격으로 셀레늄 처리를 해요. 자, 얼마큼 처리를 했냐면, 마우스에 킬로그램당 1000마이크로그램 처리를 한 거,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2000마이크로그램 처리를 한 거, 그 다음에 셀레늄 처리 안 한 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세로축의 튜머 볼륨, 그러니까 암의 볼륨이 날짜마다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본 거고, 가로축은 이틀 지났을 때, 4일 지났을 때, 6일 지났을 때 이렇게 보여서 2주까지 이제 이거를 관찰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검은 게 셀레늄 치료를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래에 2개 거의 겹쳐 있는 거, 이거는 셀레늄을 킬로그램당 1000마이크로그램, 2000마이크로그램 치료를 했을 때 암의 볼륨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 우리가 14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셀레늄 처리를 전혀 안 했을 때는 튜머 볼륨이 한 400 세제곱밀리미터였고, 셀레늄 치료를 했을 때는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세제곱밀리미터 정도로 두 그래프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셀레늄이 세포 실험에서도 난소암 세포 사멸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난소암의 볼륨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하는 것까지 이 실험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핵심이 뭐냐면은 고용량 셀레늄이 난소암 세포 사멸을 한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세포 지질막, 그 중에서도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의 세포막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그 막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해서 난소암 세포 사멸을 하더라. 이걸 보여줬고, 동물 실험에서 실제로 암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까지 보여주는 실험 논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난소암 환자분들한테 우리 항암제 하면서도 내성 생기는 것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어떤 치료보다 지금 고려해 볼 만한 게 셀레늄 치료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드는 이제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셀레늄 안전한가 이제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셀레늄이라는 거는 원래도 우리가 미네랄 공급으로 사용하는 약품이죠. 근데 다만 고용량으로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는가, 이제 이게 관건인데, 왜냐하면 고용량으로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용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피티드, 그러니까 반복된 치료가 또 중요해요. 이 논문을 보면. 그래서 스케줄과 고용량, 용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셀레늄 치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어떤 스케줄로, 어떤 용량으로 이 셀레늄 치료를 하느냐가 정말로 효과를 볼 것이냐 못 볼 것이냐 아주 중요한 관건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난소암 세포에 이 고용량 셀레늄이 작용하는 방식은 난소암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을 파괴하는 거. 무엇을 이용해서? 활성산소가 난소암 세포에 선택적으로 파괴적으로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자꾸 쪼그라들고 파괴되게 하려는 게 이 고용량 셀레늄이 난소암 세포에 작용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난소암에서 보완 치료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게 고용량 셀레늄 치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근데 여러분, 이 고용량 셀레늄, 이 논문들, 그 다음에 용량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한 거는 오리지널 약품이에요. 그래서 자꾸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자, 고용량으로 할 때는 꼭 오리지널 약품 쓰셔야 된다. 자, 이거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우리 난소암 환자분들, 우리 제발 낮추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보완 치료로 치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